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석유 수출기구가 신종 코로나로 인해 원유 수요 증가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석유 수출기구 오펙은 현지 시각 12일 낸 원래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하루 평균 원유 수요 증가폭을 기존에서 18.9% 낮은 99만 배럴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 세계 하루 평균 원유 수요량은 1억 73만 배럴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확산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1분기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량을 기존 전망치의 3분의 1 정도인 하루 평균 44만 배럴로 낮춰 잡았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이 전망치를 하향한 주요 이유라며 코로나 영향이 올해 내내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를 판매 제한 물품에서 빼기로 했는데 다만 구매 한도를 한 사람에 200개비로 제한합니다. 오는 7월부터 설치하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물품의 금액 한도는 $600로 정했습니다. 또한 오는 4월부터는 다이아몬드 같은 원석을 들여올 때 관세가 면제됩니다. 보석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고 원석 나석 불법 유통을 막고 양성화하려는 측면에서 관세를 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두 번째 폴더블 폰 출시로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자 갤럭시 폴드가 커버 윈도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것과 달리 이번에 출시한 Z 플립은 초방막 유리, UTG를 채택해 유리 소재의 급성장이 전망됩니다. IHS 마켓에 따르면 올해 폴더블 커버 윈도우 시장 점유율은 투명 폴리이미드, CPI 필름이 83%로 UTG를 크게 앞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두 제품이 커버 윈도우 시장을 양분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업계에선 UTG가 경쟁자로 진입하면서 폴더블 폰 업체들에겐 또 다른 선택지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기업 5곳이 5년 연속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본부는 최근 내부 결산 시점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사실을 공시한 국순당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따른 상장 폐지가 우려된다며 주권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국순당은 지난해 내부 결산 결과 5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외부 감사를 거쳐 영업 손실이 확인될 경우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정밀기계,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UID, 알톤 스포츠 역시 내부 결산 시점에서 5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견돼 상장 폐지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재 주권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CJ 제일제당이 연 매출 2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8,969억 원으로 2018년보다 7.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매출은 22조 3,525억 원으로 같은 기간 19% 증가하며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 미국 슈안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국내 주력 제품의 매출이 증가한 결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순이익은 1,910억 원으로 79%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 관계자는 서울 가양동 부지를 비롯한 유휴 자산을 높은 가치로 유동화했고 회사 자회사의 자본 조달도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재무 구조도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K플라즈마가 국내 기업 중에는 처음으로 이집트의 혈장 기술을 이전합니다. SK디스커버리 산하인 혈액 제제 전문 기업 SK플라즈마는 이집트 국영제약사 아크디마와 혈액 제제 위탁 생산 및 기술 위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혈액제제 전문 기업이 이집트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체 계약액은 총 3억 3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SK플라즈마는 먼저 이집트 현지 원료 혈장을 안동 공장에서 위탁 생산하고 향후 혈액제제 분해 공장을 현지에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펀드 평가사 KG0인이 어제 2020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를 개최했습니다. KG0인은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펀드 어워즈를 열고 5개 부문에서 13개사를 선정해 각각 시상했습니다. 대상은 채권 운용 부문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보인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에게 돌아갔습니다. 성과 평가, 운용 규모, 계열사 분산 등을 종합해 최고점을 받은 결과입니다. 최우수상은 한화자산운용, 베어링 자산운용 등 8개 운용사가 10개 유형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김병철 KG0인 대표는 투자 패턴이 다변화하면서 주식형이 주도하던 펀드 시장이 국내외 채권형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그 결과 채권 투자에 강점을 보인 회사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작년 영업손실이 3,683억 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는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올해 인수합병 완료 시 대규모 신규 자금 유입과 원가 구조 개선을 통해 재무 안전성, 수익성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4개의 산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에 2,500억 원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설비 투자 때 통상적인 설비 투자에 비해 최대 5배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상 설비가 102개에서 141개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과 법인세법 등 총 20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 위기에 처한 라임펀드 피해자들 34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강화는 오늘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대표는 물론 피해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한 각 지점 직원 등 60여 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